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바른 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가등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예산군 교육체육과장 장서우.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는 지방보조금 관련과 체육회 행사 관련 두 건 자료 요구했는데, 먼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체육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만 보더라도 2022년에 시온 3건 총 30억 8천, 23년에 시온 5건 40억 6천, 24년 60건 총 39억 8천으로 이게 계속 증가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하지만 매년 수십 건의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총 55건 중 33건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24년에도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정밀한 소유 산정이 부족했던 아인이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중에서도 그 인건비 있습니다. 그 장애인 체육회라든가 그쪽에 있는데, 그분은 지도자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과장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 예산 중 반납액에서 부정사용 환수 조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하나도 없기를 신뢰하지만은, 이는 정산 과정의 엄격한 실효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겨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정산, 사후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 지방 보조금 사업은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과 보조금 교육을 통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의 적정 여부 등 회계 증빙서류 등의 적성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이 되도록 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뭐 그냥 관례적인 말씀이시네요. 그렇지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상당한 부분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자세히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23년과 22년 모두 생활체육 지도자
체육회 사무국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 관련 사업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이 집행전에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또 체육회 운영팀장 인건비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예. 또 생활 지도사 초과 개선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력 인건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인력을 배치하실 때 변동수업 또는 휴직 공석 등 그런 사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이제 세심하게는 안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우리가 직원들 한번 연차년도에 이제 휴직을 한다든가 맨다는 분들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지금 3년치를 받아봐야 3년치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당해년도 그랬으면 이제 때 예산 편성 때 이거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런 발생이 되는데 아마 인건비 발생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인건비 항목 보조금의 잔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자세히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볼 때는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 단계부터 이 정산 단계까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체육 평생교육 이것도 마찬가지 효율성이 너무 부족해다 그런지 지방보조금이 이 평생교육 사업에도 많이 이렇게 지방보조금 잔액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체계적으로 좀 정략적 성과 표시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운영 방식이 잘못됐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어디 말씀?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있지만 저 평생교육 사업 있잖아요. 우리 전체적인 게 이게 정략적으로 성과 지표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냥 전례대로 방식을 체크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다른 개선안이 있는지. 평생 합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자가 많을 때는 그것을 다 되는 거 채워주기도 하고 좀 모자랄 때는 좀 뭐거든요. 거기에 수위에 맞춰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교육직과 이 보조금 사업은 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좀 실천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최 주관 체육대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활동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해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예산군 주최 주관 체육대회 현황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회 규모를 보면은 2020년도에 47개 대회에 8억 9천만 원, 23년도에 46개 대회에 14억 8천만 원, 24년도에도 52개 대회에 약 10억 8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나타나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가 인원도 평균 2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어 있고 대회 수준 예산 규모 모두 상당한 규모로 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전국대회 때는 해마다 12개 내지 13개 이상 개최되며 이 지역 홍보 및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수년간 확대되는 본체육대회에 대해서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종목별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를 해서 선수단이라든가 가족 등에게 이제 방문함으로 인해서 관내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등 소비 촉진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관내에 보면 예상 상설시장이라든가 예당호 출렁다리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함으로 인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확한 숫자를
나와 있는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각 대의 성과 측정 방식은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각 대회마다. 각 대회마다 이렇게 이제 숙박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산 거를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숙박을 많이 좀 해달라 하는 거, 그 숙박업소도 예산군에 개최를 하니까 이 지역에서 자꾸 쓸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안내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신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뭐 대회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회 예. 참가인이 몇 명 되고 하면은 예. 이 대회 지역 때 우리 숙박업소 이용하는 실적이 그 기간 동안 또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관광지 연계사하는 관광객 수도 방문객 수도 또 나올 거고 또 지역 상권 소비를 계산해 보면 대략 이렇게 우리 행사가 끝나면 이런 지표 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교육직과에서는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유리고 불리한가는 찾아보면서 또 그 성과도 예. 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잖아요. 예. 효과가 기대만큼은 들어와야 되는데 주위에서 제가 이제 의원으로 현장을 다니면은 이거 행사를 하는 건지 어떤 때는 전혀 홍보도 좀 미흡한 것 같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해당 체계를 좀 잘 도입하셔가지고 계획 있는 우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대회 확대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활용도 제고되고 생활지역 점유율 확대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지역 홍보 효과도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대회 간 중복성하는 대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으로 볼 때는 이게 같은 대회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같은 게 몇 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전국 대회에서 그 다음에 또 도대회 아니면 뭐 체육회장 매대회 아니면 또 단체장 대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지금 우리 지금 개최하고 있는 대회가 되게 이제 크게 이제 전국 대회, 도 대회, 그다음에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그렇고 이제 군 대회 같은 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고 이제 협회장기라든가 할 때는 그 종목 단체 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그 개회식을 한 가운데서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 종목을 하나를 봤어요. 축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치른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많다고 볼 수는 그 종목 한 단체를 봤을 때는 1년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많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한테서는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좀 많은 것이 그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앞으로 저 체육대회 개최 실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상호 의원 질의 답변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예산이 올해 얼마가 편성됐죠? 올해 4억 5천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는요. 4억 3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4억 3천에서 예. 해단식을 안 해갖고 1,000 얼마를 반납을 했죠. 예,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전년도는 4억? 전년도는 전천. 그때도 한 4억 정도로 한 거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그 우리 그 14개 시군이죠? 15개 15개 시군인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위를 하셨죠? 올해 12위를 했습니다. 12. 전년도는요? 예, 12위 했습니다. 전년도도?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군이 그래도 8만여 군민이 있고 지금 계룡 같은 경우가 9위를 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금산, 서천 뭐 이런 데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죠. 예, 맞습니다. 적습니다. 예.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순위 뭐 그런 걸 따지면 안 되겠지만 왜 활성화가 이렇게 안 돼서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우리 예산군의 목표는 이번에 한 12위 정도를 하려고 해서 이제 전지 훈련이라든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불행히 그 조정팀이 있습니다. 조정팀이 이제 5월 달인가가 그분들이 우리는 이제 역도 선수가 없어요. 역도 선수가 없어가지고 조정팀 있는 사람들이 역도 선수로 나가려고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출전을 못했어요. 거기에 출전만 하고 개최만 하면은 한 850점 정도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 자체가 이 빵점이 되다 보니까 그거 받으면 10위 했어요? 10이 가능했습니다. 그거 별 받았어요? 별 차이 안 났습니다. 예. 저게 우리가 지금 그 바로 위가 서천이었거든요. 200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역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인구 대비했을 때 예. 우리 예산군이 얼마만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보면 지방보조금도 나가고 하는데 예. 참 저도 그 15일 날 갔었잖아요. 예. 참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다른 데들 보면 뭐 단체에서 나와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하고 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체육과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체육회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 체육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전년도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런데 예. 예산이 부족해서 또 올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 해단식 뭐 미개치로 인해서 천 얼마를 반납을 하고 또 이렇게 올렸는데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오면 당연히 저 의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질타를 할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군비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인이 아니고 쉽게 따라서 뭐 어디 농사 짓는 분이든 이런 경우를 알 경우에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그 체육 도민체전 체육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있다면은 그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급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고 그 단체전에서 구기 종목에서는 또 열심히를 해서 많이 또 성적이 올라갔는데 또 개인 종목에서는 또 성적이 저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회랑 한번 그 간담회라든가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원 동호회든 뭐 예. 협회든 했을 때 이런 그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 예. 예? 왜 내년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내년에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순위가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군이 그래도 인구 8만인데 예?
예. 인구가 적은 그 타 시군한테도 밀리면 되겠냐? 그건 좀 각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도 이제 재단으로 그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이제 학교 체육회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더 이제 그 학생 뭐 체육회 운동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더 훈련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시고 예,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협의하셔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상호 의원님께서랑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의 이 체육회의 예산서를 보면은 연도별로 이제 뭐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납이 이제 거의 거의 다 됐고 23년도하고 24년도 거를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40억 중에서 이제 거의 19억이 이제 반납 정도가 되면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 인건비를 제외한 반납액에 보면은 체육대회 예 이제 도대회 지금 참가한다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단체에서 그냥 뭐 그 활동하고 그다음에 잔액을 해마다 반납을 하고 이런 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검토한 다음에 거의 뭐 2, 3년 거라도 과거 거를 들여다보고 예산을 세워 주실 때 그 예. 정도의 뭐 1,000만 원, 800만 원 이런 거를 연차적으로 2, 3년 동안에 반납을 지속적으로 했다 하면은 과감하게 2, 3년 거 반납한 금액을 삭감을 하고도 올려줘도 거기에서 또 잔액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진짜 모자르면 알뜰하게 쓰고 항상 그 보조금 쓰고자 하는 단체들이 행정적으로나 이런 저기는 또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항상 집행을 할 때 보조금 1,000만 원이면 다만 부족한 부분을 예상을 해서 200만 원 정도 예비를 뭐 제쳐 놓고서 쓰다가 부족하면 예비비 그거를 추가로 하고 그래도 더 모자랐다 하면 그 해에는 그 행사를 그거는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금 지적했지만 여기 도대 있죠. 여기에 이제 올해는 4억 5천이라겠죠? 예, 4억 5천. 24년도가 4억 3천인데 예. 해단식 한 번을 하는데 이제 안 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해단식 하는 뒤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한번 저기가 됐다.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반납을 했다. 안 해가지고 미개치. 그러면은 미개치를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미개치 그 해단식 할 때 있죠. 예.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죠? 미개치를 해서 1,000만 원 있지만은 식사하고 또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해단식 할 때는 식사라든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는. 예, 전에 청발을 해봤을 때도 보니까 또 그 순위에서 뭐 그때 13인가 14회 할 때 보니까 그 중에서도 우수 또 조금 등수가 올라간 그 종목 단체 있죠. 예, 예. 거기를 이렇게 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런 거를 보고서 누차 지금 6년차 이제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 이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제안도 해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2회라고 하셨나요? 11회? 10등수 12위요. 예, 12. 그러면 이 12라는 등수도
순위도요.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우수 종목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메달을 타는 숫자로 해서 이제 순위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런 거에 그런 덕분에 이 12위라는 등수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해서 단체들 있죠. 예, 예. 이분들에 의한 무슨 인턴십을 주고 팁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제안도 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종목 단체들이 더 열성적으로 연습도 하고 이제 할 테다. 그랬는데 그거는 여태까지 취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2 안에서 등에 이제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메달 수로 해서 또 그 종목별로 예, 예. 1순위, 2순위 충남 도내에서 종목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별로. 예. 그러면 그 순위를 가려가지고 또 부상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그 단체에 쓰게끔 주는 것보다 예. 해단식 때 인전 식사도 하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김태금 의원님 네 발언 시간 좀 보시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분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좋은 취지를 연구하셔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그런 종목 단체의 시설,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인플라자에 그 볼링장 있을 때요. 예. 그 전국대회 나가고 이렇게 저기 한다고 이 바닥 정비까지 다 개선을 다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례를 생각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께서는 이번에 이제 잘한 단체들이라든가 잘한 예, 예. 개인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자 못한 단체들은 뭐 페널티를 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이제 이번에 이제 12한 거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하면서 이제 잘하는 단체들은 지금도 포상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잘못한 단체들은 삭감하는 식이라든가 돈으로 돈 포상 저기 이 연습 페널티를 시설 그런 식으로 한번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에 나가도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좀 잠깐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지금 우리 체육회 몇 개죠? 우리 단체. 가맹된 차가 37개 그럼 있습니다. 미 가맹단체는 어떻게 되죠? 예. 가맹하는 단체도 있죠? 가맹 아닌 단체 없어요? 우리 체육회에 아니 가맹된 단체는 37개 단체가 있고요. 예. 뭐 정의원 단체가 있고 준의원 단체가 그렇게 있고 정의원 단체만 하시면은 정의원 단체가 24개 있습니다. 24개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생활체육 단체가 아닌가 일반 단체도 같이 들어있나요? 거의 이제 생활 단체 생활하시는 그런 클럽들이 많이 클럽이죠. 예. 그 클럽에서 지금 하는 게 보통 우리 군대 저 협회장기대에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그 단체들이 지금 뭐 30몇 개, 30 전체 준의원 단체라든가 정의원 단체까지 하면은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 각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엊그제 같이 지난주 같이 체육대회를 할 때 예. 그 실적을 좀 성과 평가를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은 합니다. 그 성과배 몇 명이 왔고 그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 얘기할 때 예산군에서 머무를 수 있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유도를 했고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 가맹단체의 그 실적을 좀 예. 쭉 다 순위별로 좀 해보셨어요? 그 모니터링에 뭐 이거 그 순위라는 것은 이게 잘했느냐 실적 그렇죠. 실적이란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지금 김영진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15개 시군 중에 12위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예. 우리 예산군으로 봤을 때는 15개 시군의 인구나 재정이나 이런 걸 다 인프라 봤을 때 그래도 중간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금은 딴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도면체육대회 나갈 때 성적을 보면은
항시 하위권에 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군에서 이 보조금뿐이 아니라 체육회 관련해서 이 단체 가맹단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개선 방향을 찾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한번 다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 뭐 가맹단체들 등 그것도 줄 세운다는 것 같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서는 또 인센티브라든가 하는 방향으로 한번 네, 생각해 그렇게 보죠. 해주셔야 이게 체육회가 또 우리 가맹단체도 활성화되고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낼 수 있는 거지. 예. 지금 우리만의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건 우리끼리 하고 말아요 그냥. 근데 토대에 나가면 이게 성적이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거는 그 단체들이 우리만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 의원님 그 시간 잠깐 쓸게요. 그 남은 시간. 짧으니까. 예. 제가 혹시 K5 그 축구 리그 출전하시는 거 아시죠? K5요? 예, 예산군 대표로 예, 예, 예. 그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제 그 K5로 해갖고 출전하는 팀이 2개가 있어요. 네. 그 오가 쪽하고 그 저 수암축구 내포 수암축구.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에 버스 관계가 좀 이제 군청 버스를 썼었는데 예. 이게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예. 1년에 한 4번인가 5번 정도 저렇게 출전을 해요. 한 팀당. 예. 그럼 버스로 움직이거든요. 그 회원들이라든가 같이 타고. 그랬을 때 여기는 지원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체육회든 뭐 축구협회든. 예. 근데 이게 예산군 대표로서 이렇게 그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군 유니폼 입고 이렇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버스 임차료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셔갖고 요번에 또 도민체전 하면서 여기 그 축구 하시는 분들이 또 일조를 했어요. 예, 그거 맞- 아시죠? 예, 예, 그래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적극 지원하시고 예. 예? 그래야 이분들이 또 힘이 나서 또 다음에 도민체전 때도 또 이렇게 가서 또 출전하고 뭐 군에서 이렇게 조금씩만 해주면은 힘이 오르거든요. 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살피셔갖고 체육회 그러니까 이건 체육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과에서 예.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게 행정복지다 보니까 추경이 됐든 뭐 이번에 하시게 되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이번 기회에 왜 그러냐면 또 대회를 계속 또 하반기에 또 나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 보조금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교육체육과에서 이 체육과 관련돼 가지고 기금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체육진흥기금 있나요? 예,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아니, 체육진흥.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죠. 예, 예. 체육, 군에서 예. 체육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기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죠. 예, 우리 별도의 기금은 우리가 있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지방 보조금 지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뭐 국토비, 군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의 90%가 군비고 나머지 이제 국비 7%, 도비 한 3%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국토비는 거의 인건비 성격이에요. 예. 지금 저 지원되고 있는 게 예, 그럼 맞습니다. 나머지 전부 100% 가까이가 이제 뭐 행사성 예산으로 군비를 다 가지고 충당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인구는 예산군이
그렇게 늘고 있진 않지만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각종 행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다른 기금들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기금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이 체육 발전 기금 같은 것도 예산군에서 좀 이렇게 해마다 적립을 해 나가서 이거에 대한 나중에 비용으로 좀 충당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하나 만든다는 것도 힘들긴 한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장착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기금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이게 보니까 보조금이 너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또 단체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체육 활동 종목도 늘어나고 또 거변 인구도 거기에 체육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군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저희 의회와 또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예산 개혁은 조금 기금 같은 거 설치하려고 하면 또 관계되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지 한번 검토. 가칭 체육 발전 기금이라든지 체육 진흥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것도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고 검토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은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학생부들 학교로 우수선수 지원 육성 지원하는 금액이 많죠. 예전에 7,500이었다가 배로 돼서 따로 이제 1억 5천이 되고 지금 더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학교 쪽으로 주는 거. 예.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선수 육성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도대위에 출전한 학생부들 있죠. 예. 출전 종목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종목 단체별 순위 있죠. 예. 네, 전체 순위 말고요. 예. 그다음에 주의원, 정기위원, 희원 단체, 예. 그 단체만 명만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도대위 때 출전할 때 각 출전 단체한테 또 체육회에서 또 그날 이제 지원을 조금씩 해줘요. 20만 원, 30만 원. 예. 지원금 요거 전 출전은 단체에 지원해준 비용. 비용 그것까지만 우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서 답변 자료 1페이지 보면은 체육회 운영비가 1억 1,5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고 있다가 체육회 운영비가 8,560만 원대로 줄어들어요.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한 3천여만 원이 줄어들어요. 예. 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해마다 또 줄어요. 24년도에는 8,100으로 줄고 하는데 이게 줄어드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때 이게 운영비가 2022년도에 이제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에 남는 거고 회계 정산을 했는데 이게 회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사업 계획서가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25년도도 민간이었을 때였나요?
25년도는 22년도에도 민간체육회인가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선거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 잔액 비용은 하고 그 회계감사 선거 비용이 3천만 원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 정도. 선거 비용이 3천이나 들어가요? 체육회장 한번 보면 돼.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었더라고요. 체육회장 선거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는군요. 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선관위에 이제 직접 우리가 선거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다 위탁을 합니다. 이게 선거할 때 이런 게. 선관위 위탁하는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어쨌든 저희가 체육회장 선거에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몰랐던 내용인데 저희가 22년도에 혹시 도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위 정도. 22년도 11위, 23년도는 23년도에 12인가? 예, 11위 했습니다. 거기. 계속 11위, 11위, 12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럼 저 궁금한 게 20. 예. 그 저희가 거의 하위 순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좋은 안건들 즉 그 결국에 뭐 체육이 잘 돼야 국력이라고 나타내시 군의 이제 여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체육회 운영에 직접적인 성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종목 단체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 체육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그에 대한 영향이 많은 겁니까? 다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기. 혹시 예. 뽑기는 아니에요? 뽑기? 대진호는 아니에요? 그것도 좀 일부는 그러니까 저는 관여된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왜냐 제쯤에 뽑기를 해서 제가 강한 팀을 만나면 좀 어렵죠. 가맹단체에서 이제 그 임원을 해보니까 예. 이 체육대 성적은 체육대 하기 전에 결정이 나더라고요 이미. 특히 저희가 이 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뭐 대진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현실적인 답변이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싶은 거고. 예. 그리고 저희 이건 제 주질문 따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 개인 종목,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관장을 하세요? 체육회 역할은 뭐예요? 도대체 도체에서? 그 체육대 도체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군수님 모시고 인사하는 게 다인가요? 아니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각 단체별로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요. 예. 네, 과장님. 그 뒤에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현 체육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걸 대표하시는 분하고 구성원들하고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별 단체별로 아니요. 체육회요. 체육회 예. 운영에 문제 없어요? 내 운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해요, 저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해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조례예요. 체육진흥조례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 운영해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여기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부위원장이요? 예, 국장님. 아니에요. 이거 예. 군 체육회장이세요. 위원장은 누군지 아세요? 군수님. 네. 군 체육진흥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종목 그리고 이제 종목단체 가맹단체별 그리고 이제 학교 체육과 같이 혼합돼야 되는데 뭐 이 체육진흥조례 저희 위에서 발의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 민간체육회 넘어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체육회 이거 협의회 진흥협의회 부위원장님 이거 회의 개최하자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집중해야 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에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좀 질의드려봤습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도민체육대 성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가 많았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걸 간략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성적에 관해서. 성적에 관해서요. 하여튼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제 개인 종목도 있고 단체 종목도 있는데 여하튼 그 실력이라는 게 금방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장기간의 투자도 필요로 하고 이렇게 여하튼 또 그 아까 말씀 대준운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방금 우리 강선구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민체전을 갖기 위해서 선수들의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 체제는 체육회에서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건 운영 실태라든지 등등은 또 나름대로 또 보이지 않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요. 예, 예. 근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뭐 항상 그래요. 단체 보고도 체육인들, 전문성을 가진 체육인들이 그 분야에 좀 한두 명씩이라도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뭐 축구다 그러면 조기 축구를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가서 협회에 가서 같이 일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전문성을 띈 사람들, 그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본 위원장도 체육인으로서 과감하게 체육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의 가장 근본적인 또 원인은 또 뭐가 있느냐면 인구 비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 쉽게 얘기해서 당진시, 그다음 아산시 등등이 있습니다. 또 몇 개도 재정 자립도가 좋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생활체육 승화 차원에서 도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수를 영입하다가 그 지역에다가 전입을 시켜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체육 지도자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군 체육회 체육 지도자들 제가 건의도 많이 받습니다. 재정 지원 좀 해줘서 그런 체육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좀 영입을 해가지고 도민체육대회도 좀 나가면 이 도민체육대회가 그 시군 중에서는 전국체육대회 빼고는 가장 큰 대회예요. 근데 이번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친구가 당진시에다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게 어디냐, 생활체육에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탁구, 우리가 볼 때는 비인기 종목이죠. 탁구 같은 경우도 나가보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순수하게 예산에서 탁구로서 동호인으로서 해온 사람들이 탁구 대회를 나가요. 지난날 수년 전에는 그래도 비인기 종목이 하수연도 많이 했어요. 체육회에서 관심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성적은 종합 3위를 통해서 1등까지도 했어요. 그럼 우리 종합 점수에는 크게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건 선수 육성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죠. 부정선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도체육회에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 승마 같은 경우는 몇 등인지 아시죠? 14위. 승마. 예. 승마. 승마요? 예. 14위인가요? 그런 게. 어떤 종목을 봐서 14위라고 해요? 승마. 하는 거 아이고.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예, 좋은데 예. 승마가 2등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각자 자기가 복장을 취했는데 여자 한 분, 남자 2명이서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했는데 천안하고 결성을 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날도 건의를 많이 했답니다. 지원 요청도 그렇고. 네. 우선은 가장 급선무가 이제 한번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복장이 갖춰지지 않아서 여자 선수는 검정색 스판 마냥 딱 붙는 신발, 옷에다가 겨울 부츠를 신고 다녔어요. 그게 결국은 뭘 말씀드리냐면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날도 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비인기 종목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데 불구하고 그러질 못해요. 지난날 최승호 군수님 계실 때 에어로빅 60세 이상이 1등을 했습니다. 게임에 임하다 보니까 2시 반경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다른 임원들은 거기도 고기 구워놓고 술 한 잔씩 나누고 있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식사 끝났다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울분을 토라면서 예산까지 와가지고 6시 30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챙겨주시고,
뭐 그 승마 관계는 추후에 또 이야기할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간이 초과됐는데 10초만 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이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본 의원이 그 우리 군의 차량 지원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날은 그게 캔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집요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선거법이 아니라는 걸 받아가지고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을 못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군에도 본 위원장이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도 그렇고 보조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 좀 저울질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군을 대표하는 그런 대회를 나가는데도 차량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아직도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가 부서마다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차량 이용을 되도록만 해라. 비싼 차 사다 놓고선 저렇게 방치해두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본인들 동호인들끼리 나가는 차를 제공하는 거는 하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해요. 군을 대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차량 제공, 물론 뭐 차가 쓰여지는 곳이 있어서 못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게 또 대표적인 게 원인이 뭐냐면 공무직에 있는 우리 주사님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전기사의 그 운전해 주는 것에 대한 그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사님들하고도 잘 이야기해서 우리 기왕이면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하실 수 있는 거는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이야기는 딴 거 없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승마 얘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그 영상 찍은 걸 보고 가족 몇 분 오고 응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경력금이 쉽게 하면 입상을 했을 때 경력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진 거는 없지요? 예. 근데 승마 같은 경우는 와서 2등 했다고 격려해 주면서 10만 원을 주고 갔답니다. 오히려 안 주는 게 낫겠죠. 그죠? 말로만 그냥 떼우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비인기 종목이 우리 예산군 체육회에 큰 보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분들의 그 애로도 좀 들어주시고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기덕 의원님께서 이제 버스 관련해서 선거법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우리 군의 이게 주말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공무원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팀이 두 팀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대별로 틀리고 한 대가 운영이 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작하셔갖고 하여튼 체육관에서 군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참작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우리가 이제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들으면은 차량 요청을 이제 재무과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얘기할 때는 그 문구상을 가지고서니 그 자치단체 장이 주최하는 데만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도 지금 곤란한 경우인데요. 하여튼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 하여튼 그 부분이 됐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네, 정정하겠습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임종용 의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관에서 추진 중인 민간 위탁 사업, 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타당성과 성과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억 원이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3년 연속 동일하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위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위탁 사업이 동일 기관에 반복 수탁될 만큼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사회 9페이지. 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센터는 이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년도에 이제 재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1월 달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했어요. 한번 했고 그랬는데 수탁기관에 1차로 공고했을 때 한가운데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2차 공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순천향대학교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결정돼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2023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그래 끝나가지고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새로운 위탁자를 뽑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11월 달에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서는 현재 그 순천향 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사무 운영 지침에 따르면 3년 이상 지속되는 위탁 사무는 재위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공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기관에 반복 위탁이 되려면 최소한의 대체 가능성, 분석, 정제성, 검토 자료, 성과, 평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검토 없이 연속 수탁이 반복되면 형식적인 위탁, 폐쇄적, 행정, 성과, 미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동일 기관 반복 수탁 시 위탁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정산서, 예예, 운영, 성과 평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별지 자료에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 예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발생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우리 군 행정의 처분, 정당성 확보, 사전 절차 이행, 내부 합력, 체계적인 미흡 문제에 대해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4년 6월 예산 축격 협동조합 상대로 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죠? 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징금이 절반, 그러니까 25억 6,900만 원인가요? 2,569만 원. 2,500에서 12억 1,284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 건은 과징금 자체의 의법성이 아니라 처분의 경우와 절차가 다소 일반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당 처분 당시 고문 변호사 자문은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가 됐었습니다. 소비 기한 경과 제품으로 박하사탕이라는 게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냥 소비 기간에 지난 게 이제 진열돼 있었는 게 이제 민원인이 그것을 보고서니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서 그분한테 진구를 하고 그분한테 이제 과징금 7일 경과되는 것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이제 부과를 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과징하다라고 해가지고서는 행정소송을 한 거죠. 행정심판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그 영업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 2,500만 부과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소액인 점을 고려해서 그냥 반값으로 쉽게 말해 1,200만 원으로 그렇게 선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뭐 고문 변호사 정도로 뭐 자문을 받아야 할 정도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절차와 예측 가능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업정지나 고액, 과징금에 해당 사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처리 사소한 사유라도 소통 없이 일방적 처분을 강행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부 인용이라는 결과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음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액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시 사전 청문 절차 및 고문 변호사 자문을 의무화하여 예산군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선도적인 개선을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2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서도 제가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내주신 서면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임종영 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도 소송연왕 지금 보고서 좀 깜짝 놀랐네요. 금액이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보게 되고 이게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예산군의 소비자 위생 교육도 지금 단체에서도 소비자 활동하는 부분에도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이제 단순히 이런 거로만 하지 말고 이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전문 자격증이 아닌 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는 역할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도 박하사탕 가지고 이런 사탄이 있는데 지금 매장에서 그 진열하는 사람들 그 이제 지점장 그 대표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라도 하시고 또 회의가 이제 이런 소비정책 이런 저기에서 있을 때 이제 물건을 라면이 하나를 와도 일단은 새로 온 거를 진열을 하고 100% 바닥이 났을 때 진열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남은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두 개를 뒷전에다 모르고 놓고서 새로운 물건을 쭉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시고서 먼저 이 진열해서 팔다 남은 것은 날짜 지나면 다 폐기 처분을 하고 반납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뒤편에다 먼저 놓고 저기 먼저 있던 거를 앞에다 놓는 그런 방식도 교육을 이렇게 해서 홍보로 해서 소비자 활동하는 단체한테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예요. 예. 지금 그 과자류 사탕 이런 거 날짜 이거 한번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봐주질 않아요.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하고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요. 덕산 농협에서 RPC에서 이제 쌀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한 포가 날짜 도정 날짜가 지난 거예요. 지금 도장 날짜도 이렇게 도장으로 찍어오는 거는 지워지는 예도 있는데 인쇄가 되는 거 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또 저 인주리 아니 저기 스태프로 찍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워서도 이제 날짜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거든. 근데 그때는 또 한 포 때문에 기자들한테 이제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기자한테 사정했어요. 그게 일부러 날짜를 정한 거를 한 포 팔아먹기 위해서 농협 같은 데서 하겠냐.
이게 모르고 했으니까 그거는 좀 저기를 하라. 그래서 빼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쌀한포에 그런 사탄이 있으면은 이렇게 크나큰 피해를 또 당하고 여기서도 이제 관심을 좀 덜 가져갖고 이런 사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소비자원들이 이제 나갔을 때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영업주인 분들한테도 이제 자세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분들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우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공통 질문하고 해당 부서에 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줄에 따른 기본 계획에 대한 현황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 외에는 더 없어요? 고등학교 10분 전에 요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예. 예산군 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예. 예산군수는 진흥법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시척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하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지금 군수로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세워야 되고 진흥에 필요한 경비 및 확보, 활용에 대한 사항, 진흥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협의회니까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군수인데? 별개로 봐야 되나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의 차이는 있는. 아니요, 법령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이에요. 예, 예, 예. 예. 이 시행계획, 연차별 계획, 가로 열고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립 및 운영 현황인데 그거에 있어서 없어가지고요. 예.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거 뭐 누락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협의회인데 군수께서 들어가 있고 당연직으로서는 그 교육시험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이런 계획이 좀 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언급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일반 행정예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대한 건데요. 저희 보조 경기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보장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을 문화관광과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에가 있습니다. 그 보조 경기장, 보조 경기장이요. 예, 그때 토지하고 그 부서 구축물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전에 이제 문화관광 네, 했을 맞아요. 때 예. 그래 이제 예, 이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해당 그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서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안 넘어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메인 스타디움만 넘어오고 어, 안 넘어온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것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네. 군 소유의 토지인데 먼저 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취득 사유에 예. 보건소 신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주소를 보고 저희가 이제 구 보건소 자리에 새롭게 신축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모르는 신규 직원이 오면 이건 보건소를 이거 우리가 왜 가지고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취득 사유나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관 신축 이런 거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신안면 기초거점 생활조선 사업 해가지고 열린교감센터 신축부지라고 해서 요거를 또 가지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에서. 예, 예, 예.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그 농정과에서 네네. 거기를 뭐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아. 그게 안 된 것은 우리 그쪽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서 우리한테 넘긴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추후에 이제 활용하실 재산이라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삽교 남선 아파트 아시죠? 예. 거기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고 그리고 광시면 마사리 210번지 주소지 그리고 봉선면 하평리 57-10번지인데
이 남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야외 운동기구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 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저희가 관리해요? 군에서? 읍면으로 이제 이관을 아 근데 안 넘어간 거죠? 이제 안 넘어가. 아 예, 이런 것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예, 그 특별하게 예.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대위리 야구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나나요?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 되게 신고를 해서 하죠. 그럼 그 등기를 안 내요? 아예? 등기는 안 날 겁니다. 저기 우리가 건축 신고로만 건축 신고만? 예, 건축 신고만 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예. 그 이제 그 물품에 보면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건축물 지으면서 취득하신 재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좀 합하셨으면 좋겠다. 건축물 부속에다가 관급자도 다 물품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냥 어차피 그 건축물 지을 때 필요한 종물이니까 좀 예. 정리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말한 문화관과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거기에 로잉 머신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그 로잉 머신이 그 조정 훈련하는 기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문화관과에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가 넘어오면서 잘 안 넘어온 것들 몇 개 있는데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면은 하고, 예. 그리고 중복 재산이 있어요. 탁과랑 지금. 아, 예, 그것도 역시 과 넘어오면서 거기도 남아 있고 여기도 가지고 오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 챙겨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예산 증감 사유는 주신 서면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산문서에 관한 것도 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문서는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예. 계속 반복된 건데요. 굳이 안 만들어내는 비공개 문서를 자꾸 만드는 것은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행정력 그 낭비하지 않도록 보면은 이렇게 간혹 가다가 뭐 일부 과에서는 과장님하고 출장 가요. 도민체전 답사 간다고. 그것도 이제 기한자하고 과장님 성함 밑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 별 하고서 이제 출장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안 만들어내는 비공개 문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실과 질의인데요. 학교체육, 군체육회 운영 지원 현황인데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저는 원론적으로 좀 몇 가지만 언급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도민체전을 나가는 것이 학교체육하는 학교체육 선수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상위 학교 가는데 도움이 돼요? 도민체전의 수상이? 아니면 예. 되려 그것이 아니라 종목별 대회들 있잖아요. 뭐 네. 육상 같은 경우에 보면 뭐 KBS 배대회 이런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아, 그 학생들한테 최고 도움이 되는 것은 전국 소년체전이더라고요. 네. 그게 또 그 도민체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전국 대회 같은 데 하는 게 나왔고, 우리 저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그 뭐 거기 플러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교육장님도 계속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했던 학생들한테도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저희 군 체육을 비유해 보자면은 예전에 라면 먹고 마라톤 뛰셨던 임춘혜 선수 있잖아요. 예, 아직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지 않았나. 아까 뭐 의원님들 말씀하신 승마 얘기했었잖아요. 예, 저희 학교체육 선수들 경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가지고 여기 종이 붙이고 뛰었거든요. 오핀 꼽아서.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가끔 가요. 대회나 이런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가자고 해서 가면은 유니폼부터가 때깔이 달라요. 그냥 속된 말로. 근데 이것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과연 이 학교 체육과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회하고 완전히 합해진 것도 아니고 갈라진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저희는 지원은 나가는데 학교 체육 쪽에서는 우리가 살 테니까 당신들 왜 신경 쓰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여튼 왜냐면 전임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체육과 관련된 게 아닌데 교육경비 관련돼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가셨대요, 과장님이. 예,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당신 왜 와서 여기 앉아 있냐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건데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어달라고 할 때는 정말 저희랑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놓고 짓고 나면은 너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성과 위주의 포상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지. 네. 성적 안 나오는 막 진짜 육상 이런 건 힘든 거 성적 안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들 그거 뭐 성적 안 나오니까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중거리하고 단거리에 관련돼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은 보폭도 다를 것이고 팔 스윙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저희 코치님이 잘하신다며요. 저희 육상 코치님이 서로 못 데려가서 난리라면서요. 저희 체육회 계신 분이. 예, 예. 근데 이게 또 분할되어 있다면서요. 예, 한쪽으로 분할이 학교에서 이제 그렇죠. 하는 예.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실과의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군 아까 뭐 제가 체육진흥협의회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이거는 3개 기간 정도가 좀 군과 체육회와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자꾸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저희 그 학생들 권투 요번에 나갔네. 나갔죠. 그거 나가서 보면은 막 진짜 선수 끌고 내리고 오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천안이나 이런 데는 또 그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막 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 그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지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라고 얘기가 이제 어렵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종합적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체육회 예산 잘라야죠. 중지시켜야죠.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거 실무진에서 실무협의회는 있어요. 그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님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이제 합리적인 방향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번 처음 작년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서는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쪽에 협의회 할 때 많은 것을 토론을 해가지고 저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과 그쪽에서의 요구사항 아니면 우리가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종합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유소년 축구 있죠. 요소년 축구 있죠. 예, 예, 거기 지금 두 분이 일하시잖아요. 예. 이 예를 든 거에 딱 거기를 찍어가지고 그분들만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두 분 다 정규직이세요? 그 지도자라고 보시죠. 둘 다 지도자세요? 예, 예. 둘 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수 뭐 이기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저희가 좀 비속어로 선수빨이다 체육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좋은 선수가 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와 이런 코치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체육회에 계신 육상 코치님 같은 경우에 그 성과 내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꼴찌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중위권으로 확 올라온다고? 제일 중요한 건 기록 단축이 된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지도자가 네. 만드는 결과물은 참 대단하다 하는데 그 지도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되게 뭐 채용의 안정성.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치료대라는 분에 2년간 이렇게 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냥 2년 후에 이제 예. 잘하면은 또 이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성 같은 경우는 저는 올바른 예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홍성 유소년 축구가 2등인가 3등 났다면서요. 축구 잘했더라고요. 홍성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립 학원이에요, 학원. 저처럼 저희처럼 군 체육회에서 그분들 가서 보면은 막 지금도 아마 아이들 데리고 그 테니스장 올라가는 언덕에서 아이들 체력 훈련 시키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분들 또 육상 코치님들 그 외에 계시는 체육 코치님들 보면 뭐 1년 파리 목숨이다. 또 내지는 그 지도자가 저희 군하고 체육회에서 관장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또 교육청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그 순환으로 해서 막 돌리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세계 단체가 최소한 협의하고 협조가 없으면은
일단 지도자 자체가 오늘 아무리 잘해서 성적 잘 나오면은 다른 데서 가져가면 좋은 데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그렇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직원은 아산에서 임금을 더 주고 데려가요. 그리고 저희 야구를 했었는데 저희 팀에 있던 투수도 아까 이기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나마 있는 지도자분들 저희가 좀 처우 개선과 그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이제는 논의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왜 성적 안 나왔냐고 과장님한테 질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면서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예. 교육체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청이랑 협의하실 때요 하실 말씀 다 하고 나오세요. 예, 선생님들 하실 말씀 항상 다 하시는데 저희는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민원은 또 저희한테 다 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선구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짧아가지고 정리 못했는데 강선구 의원님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결과로 따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정선수를 데려왔던 돈을 많이 들였던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본 위원장도 더 열정을 갖고 좀 들여다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전문성을 육성시키는 게 문제고, 가장 큰 부 중에 그걸 우리 부서에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얘기 나눠보면 체육 지도자들 영입에 오면은 그 보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더 좋은 지혜를 갖고 그런 전문성을 좀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더 없으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3건 그리고 소관 업무 1건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있는데 차량이 한 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게 지금 최근 3년 건데 이게 몇 년도에 2023년도에 사서 이제 유소년 축구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준 겁니다. 유소년 축구 선수의 축구에 예, 어떤 차예요 이게? 리틀 야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 스타렉스. 예산 FC 농구하고 예, 스트레스. 거기에다가 유소년 축구단에다가 그 자본적 보조를 FC의 저기 지금 두 대가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한 4대 정도가 가 있고 그래서 해주고 아니, 지금 2대로 운영을 하죠. 예, 2대를 운영합니다. 이게 전에 이제 이건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그거 최근 3년간에 이제 산 것만 하나인 거고 전에 지원해 준 것도 이제 있고요. 이 차량 운행은 누가 해요? 코치님들이요. 네? 코치님들. 코치님들이. 예, 코치분들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소년 축구 팀을 지금 그 우리 예산의 그 축구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왜 그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도 지금 이 운영 적자 때문에 네. 거의 그 아까 홍성 같은 경우도 그 사설에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예? 사선 그러니까 그 클럽, 클럽이 예, 클럽식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에도 그 황새 클럽이라는 게 또 있었을 거고 유소년. 예, 근데 굳이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지도자 봉급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우리가 주는 게 지금 유소년 축구단한테 주는 게 한 6천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예. 그 지도자 봉급만 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그냥 그 협회, 축구 협회가 있잖아요. 예. 그쪽한테 이렇게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는 것도, 예? 그래야 전문성이 좀 생길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부터 이게 체육회에서 직접을 운영을 않고 아니 거기서 직접을 운영하고 해놓은 건데 또 별도의 이제 협회 클럽에다가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협회 예, 축구 쪽에다가, 협회로 이제 예, 별도로 이제 그렇죠. 그쪽에서 예, 운영할 수 있게끔. 예. 체육회 말고 이제 축구 협회라든가 이런 데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해보라는 이제 말씀인 거죠. 예, 야구는 야구협회 예.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이거만 갖고 체육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가 있고 또 그냥 학교 축구가 운동 선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예산 FC는 그 등록을 않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봤을 때는. 등록된 단체는 예, 학생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FC를 이제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협회, 그러니까 축구 협회하고 좀 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뭐랄까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대상 현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예. 이거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 위생업소 지도 단속 결과 및 조치 현황 최근 3년 가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봤고요. 앞으로 뭐 꼭 단속만 위주가 아니라 또 지도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또 관리 소홀도 되고 뭐 음식도 뭐 판매가 안 되니까, 예? 그 누적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이런저런 그 순환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손님이 많고 도시나 이런 데는 음식 같은 건 막 순환이 되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되겠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겠지만 단속보다 좀 지도적인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입니다. 저희 질문 자료는 요청한 것이 공통해서 두 건, 30쪽하고 29쪽. 29쪽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이게는 회의록의 유무를 요청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23년도에는 서면을 했다 해서 회의록이 이제 작성이 안 된 거로 나왔고, 그 후로 24, 25는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면을 해도 그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야만이 됩니다. 예. 공공기록물 그 관행 법률에 따라서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민원 접수 30쪽에 민원 접수 있죠, 처리 건수. 그거에서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처리 내용을 보면 이제 완료도 있고 지도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거의가 다 이제 하단에 보면은 안내라든가 이런 뭐 추진 중 예정임, 뭐 예정 알림
이런 부분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진 예정이나 계획 안내 이런 거에 중심으로서 이제 응대가 반복되고 한계가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향후에 그 실질적인 민원 종결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종결. 예. 예, 계속 추진 중 안내, 설득 이런 거가 좀 끝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집행부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예산 미반영으로 이제 이월시키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예고제도 같은 경우 그 도입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동일 사안에서 이렇게 이제 반복 민원이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그 선제적으로 민원 안내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정기적인 민원 유형을 좀 분석해가지고 대응 전략 강화도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건수를 보면은 뭐 보고된 거는 13건 중에 거의 뭐 중간 3분의 1 이상은 완료 아니요 저기 안내 뭐 예정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네, 3번, 5번, 예. 8번, 9번, 예. 12번 같은 경우가 이게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이분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네. 그 통로 길을 내달라는 것을 몇 번을 갖다 안내를 하고 그러면 자꾸 넓혀달라. 근데 땅이 좀 없어요. 없는데 자꾸 넓혀달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안내 정도로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를 지금 좁아서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확장해달라 뭐 이제 혹시 그런- 포장이라도 해달라 그런 이렇게 하면은 그 1대1로도 대응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시든지 예. 방문하시든지. 이게 좀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설득하고 말하면은 끝까지 주장을 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분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처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대1로 대응을 서로 담당분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해서 그 규정까지 다 할 수 있다 없다 또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서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그대로 옛날 길로 인해서 점유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해결을 돼야만이 되지 그대로 에 간다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제가 그 교육체육과 공통질문 4가지 답변 자료를 드렸는데요. 4건 중에 32쪽 민간 공공위탁 시 수탁기관 자격 요건 수행 능력 확인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잘 받아봤고요. 요 문제는 그 조금 전에 그 임종용 의원 그쪽에 있는 민간 위탁 현황에 대해서 임종용 의원께서 질의를 자세히 해주셨고, 제가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년씩 4년간 했고 금년에 또 위탁을 재위탁을 해가지고 27년까지 3년간 가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순천향대학 산학협력단하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인가 이 협력단 선정 심의위원회 할 때 왜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수행기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만 계속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곳이 우리 관내에 공주 아마 산업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자격 요건이 잘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마 계속 여기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추후에도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재계약을 27년까지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추후에도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곳을 좀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 같은 거는 뭐 수시로 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1년에 2번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서 평가가 뭐 그 예,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협력 예, 맞습니다. 협약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그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원표 의원께서 자료를 받아 보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한 1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그 15쪽부터 21쪽까지 그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잠깐 예. 관심 있어서 봤더니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쭉 이렇게 관내 업체하고 쭉 해주셨는데 대부분 전부 우리 관내 업체가 많아요. 이게 수의계약이라 그러면 거의 그 수의계약 금액 2,200만 원 이하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의 다 잘 해주셨는데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도 쭉 한두 건씩 우리 관내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하고 그 계약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실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서 뭐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이라든지 무슨 특수한 그 용역이라 그러면 이해를 저도 하죠. 근데 일반적인 이 뭐 물품이라든지 공사도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도 아마 외주로 발주를 한 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좀 해주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차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수의 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최대한으로 관내 업체를 그렇죠.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몇 건이 예, 그런 게 지금 제가 봤어요. 그런데 뭐 어느 거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 좀 그 유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선정되고 수의 계약 할 수 있도록 최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 다른 거 제가 기억나는 거를 좀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려고요. 네. 32쪽 지금 방금 홍정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 수탁기관. 수탁기간. 네. 이게 21년부터 2년씩 해가지고 4년을 줬던 거예요? 아니면 4년을 된 거예요? 네, 지금 2년씩. 이거 3년을 준 겁니다. 2025년 예.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 기억으로는 22년도 3년도 그때 당시 그 공주대 예. 그 교수님이 이 자격을 갖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타 기관을 지금 맡고 있다 해가지고 두 곳을 못 한다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예. 혹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24년도나 언제 이제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하면은 이제 또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격이 없어갖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분을 또 한번 또 확인 좀 해보세요. 일단 요거는 그 작년도에 이제 네. 10월 30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저희 위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3년간 개의 위탁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분들이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2026년도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때 자격을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신청 자격이 되겠죠. 앞으로라도 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리 예,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걸 좀 보충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김태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어렴풋이 생각나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날 그 순천향대학에서 그 위탁을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해왔는데 먼저 근무했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이제 답변하기를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공주대학교 본교에는 있어요. 네. 근데 이쪽도 자격은 요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해가지고 그런 본교 이야기 물었더니 그 본교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기간이 있지만은 지금 김태경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그 업체가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면은 고려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게 그때 당시에도 2024년도 당시에도 그 공고 모집을 할 때도 그 신청 자격은 준 거로 되거든요. 근데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청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천향대학교로 선정된 거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들이 또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 됐는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무한천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크 골프가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의외로 지난날 같지 않고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뭐 동호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우리 지금 공직에 있는 우리 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최고로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명이 있었는데 더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은 그런 동호인들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파크골프장도 수시로 가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예, 맞습니다. 가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지연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그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요. 45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은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천 점용 허가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데 그 외에 늦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뭐 간략하게 말씀 한마디 해보세요. 이게 2023년도에 그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그 실시상에 착공을 하는 게 보면은 또 202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천 점용 허가가 완료된 것을 보면 2024년 12월 20일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천 점용 허가 해놓은 데서 그렇게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협의를 많이를 했는데 쉽지는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그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가 걸리고 그 3, 4월이면은 또 저기 잔디가 생육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파크 협회에서도 3, 4월은 그 임시구장으로 가게 치게 해달라 해서 그 기간도 못 왔고 그래서 5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돼서 이렇게 지금 10월 말 정도로 이제 공사를 끝내려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지금 그 뭐라 우기가 좀 있잖아요.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때 이게 또 금강청에서는 그 공사를 또 못하게 해요. 왜 또 사고 날까봐.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지연될 거는 합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늦어진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 동호인들에 대한 그 민원 제기를 많이 듣고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파크골프 협회하고 동호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여튼 조금 뭔가 있는 건 그래도 그래서 네. 협회의 문제점이 돼가지고 동호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협회를 그런 떠나는 입장도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 회장님한테도 연락도 받고 사무국장님도 연락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가 동호인들을 위해서 좀 희생양이 줘야 돼요.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논리적으로 너무 집행부에 대한 그런 그 뭐 권위 의식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좀 이해를 하고 충돌 없이 갔으면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 뭐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원표 의원께서 요구하신 수의 계약을 보면 파크골프장 관련에 대해서 8건이 있습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 계약건들이 사업 계획에 처음부터 계상이 되었으면 군비 절감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크 골프장 그 잔디 예,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미리 그게 우리 부서의 그 계상이 이루어졌으면 군비가 절감될 수 있으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고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무한천 체육공원 같은 경우 잔디 생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생육 상태에 따라서 뭐 3월이나 4월 달에가 생육이 이제 크는 때고 그 또 하반기 배토 작업이라든가 이거 실시하게 된다 보면은 잔디 관리에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24년도에 파크 골프장 배토 공사 할 때 한 번에 했어야 하는데 좀 분리가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이 공사라든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분할 발주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서에도 노력도 많이 하면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소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민원인데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보편적으로 2천만 원 이하로서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제 A 업체 같은 경우는 총 3건으로 5천만 원 가량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업체 같은 경우는 비가림막 설치건으로 3,400만 원 가량 수의계약을 했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곳에 동참이 안 된 분들은 사실 원성을 갖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칙을 지켜야 맞는 건데 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A 업체가 예. 총 3건으로 5천만 원 가량 수의계약을 했고 B 업체가 비가림막 설치건으로 3,400만 원 가량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라서 이제 쉽게 한 거로 봐야죠. 하여튼 그 1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6페이지요.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거는 그 분리받지 않도록 그냥 공사 공정 계획이라는 게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이야기하냐면 우리 박중수 의원님께서 이 수의계약 내지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서 많이 그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흡족하게 생각하겠죠. 거기에 대응을 못한 분들은 뭐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등등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제 줄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파크 골프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우리 교육체육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한 예산군을 지켜주는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팀원의 일원인 우리 주무관님들 늘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 저와 함께도 다녔지만 모습 볼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무 부서인 만큼 우리 군정 목표에 있듯이 건강한 예산군으로 가는 지름길에 우리 교육체육과가 함께 길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그 이 공사비 중에서 화장실 포함돼 있죠? 어디? 그 파크 골프장. 예, 포함돼 화장실. 있습니다. 예, 화장실 포함돼 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화장실이 조립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설계가? 그 만들어져 가지고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푸세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동식이죠. 이동식. 이동. 요새 다 화장실 업체에서 보면 다 만들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요? 요새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요즘 뭐 잘 만들어 놓 좋긴 좋은데 그게 이제 그 지금 놓는 위치는 정해졌어요? 그 농군단지 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하천 바닥 같은 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고요. 그 뚝으로 제방 올라가야죠. 위에 그럼 개인 사유지예요? 거기? 아니에요.
저기 그거 금강정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예, 거기다 지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도로 쪽에다 그 하천 도로 쪽에다 놓나요? 예, 그렇죠. 예, 제방에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도로에 지장이 없게 그쪽으로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지금 동호인들이 화장실을 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에 파크골프 회원이라서 자주 가는데 예, 거기 분들이 그 화장실을 늘 좀 호소를 했는데 그게 좀 잘 깨끗하게 잘 젖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건립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파크 저기 이쪽 무안천에. 건너, 예, 이건 지금 그런- 반대쪽이잖아요. 예, 반대쪽에 있는 거 예. 비슷하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화장실도 만들어서 납품하죠.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럼? 관리는 그 어디 우리 그 무안천에 있는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 관리도 기간제 좀- 근로자든가 있어요. 예, 거기 좀 잘 될 수 있도록 져놓고서 또 사용해놓고 관리 잘 안 돼가지고 민원 생기면 안 되니까 좀 예, 그것까지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파크 골프장에 관해서 삽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개관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이제 18월이다 보니까 예. 중간에 그 쉼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자라든지 아니면 또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삽교천 바커블장에는 그 양쪽으로 지금 축구장하고 그 네. 이 다리 밑에다가는 지금 파울라를 2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근데 그 안에 중간 정도에 해놓는다는 거, 머리가 예, 중간 정도에 이제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이건 또 왜인지 몰라요. 금강청하고 이게 그분들은 유속에 있으니까 어지간하면은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여기도 다른 데도 보면 하천에는 막 협의하는데 막 1년 정도 막 그러고 했는데 거의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은 지금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지 그 이해는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재량권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하여튼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저는 근데 그 그늘막 저도 설치할 때 가봤습니다. 예. 네, 가봤더니 이제 설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 예. 동호인도 그렇고 거리가 멀으니 아마도 이제 여름에 뜨거울 때 같으면은 거기 또 이제 지치기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 삽교천 파크골장 밑에는 그 다리 밑에다도 이제 우리가 평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놀라고는 해요. 여기 무안천처럼 그러니까 그럼 그 가는 중간에는 없지만 그 앞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은 또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그 교 밑에도 그 그늘 지고 하기 때문에 네, 운동 기구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예. 이제 제가 볼 때도 그 18월이라고 하면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제 골프를 치다가 중간에서 쉴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씀들이 그 이제 저한테 그런 그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은 이제 화장실을 조성한다겠죠? 예, 옆에 예, 화장실. 그러면은 지금 주교리 5구 농공단지죠? 거기는 상수도를 예산 정수장에 있는 상수도예요, 보령이에요. 예. 수돗물. 수돗물이요? 예. 그리고 관이 제방 쪽으로 다 묻혀져 있나요? 그건 수도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예, 과장님 이거 화장실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이동식이니까. 우리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탱크도 이 수돗물 필요하잖아요, 물이. 물은 이제 갖다 네가 가도. 끌어온 이제 농공단지 위쪽에서 이제 끌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끌어오는 건데 네. 이제 회원들도 많고 이용객이 많고 또 무안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는데 이게 이제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그 이제
농공단지 그 주기로 오고 그쪽에 상수도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서 관이 어떤 쪽으로 묻혔는지 제가 조금 걱정스럽고 이제 관이 다 묻혀서 제 방 쪽으로 큰 관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지난 가을에 있죠. 이쪽에 중앙벽돌인가 그 업체가 이쪽 예산대교 앞으로 왔잖아요. 그 평화신 그 어디지? 삼각연탄 자리에 그 저기 사거리의 좌측으로 상가 지금 그 신월리에 있는 중앙벽돌 예, 거기 앞에. 그 업체가 그쪽으로 또 이동이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 개설하는 부분에서 예. 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염려돼서 그 관이 지금 농공단지에 이제 뭐 공장도 있지만 예산 정수장은 확장 공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관을 묻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큰 관을 묻고 다시 끌어서 한다면 정수장이 확장 공사 정수장 그 건너편 그쪽에서 해서 이제 이 비용이 이 전체적으로 이런 거 계산해서 12억 가지고서 가능한지 나중에 또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보셔요. 관이 예. 어디에서 묻히고 예. 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오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실 이동이라도 물은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그쪽에 어떻게 관로가 돼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서 네.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이제 예. 화장실에 쓰는데 지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쪽에 지난번에 24년도 하반기 때 급하게 이제 수소를 설치하는데 예. 거기는 개인 업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을 이제 찾아서 어차피 농공단지가 그쪽에서 그 하천 가운데로 나오느냐 어디냐 막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 관리사무실 쪽 산성이 있죠. 예. 제방 있죠. 예. 그쪽에서 이렇게 쭉 나온 게에서 그 예산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한 좀 공원 있죠. 거기서 출구하는 그 도로 횡단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확인해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그런 열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8만 군민들이 대신하는 그 건강한 예산군 바로 빛이 되는 길은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주무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노고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